안녕하세요.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무거웠다면 이 시간만큼은 쉬어가셔도 됩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 얘기야? 자식에게 이런 말 자주 들으시지 않으세요? 자식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가슴이 먼저 조이는 적 있으실 겁니다. 괜히 말을 했다가 짜증 섞인 한숨이 돌아올까봐, 또 그 소리 하는 말이 튀어나올까봐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대화는 이렇게 어긋나고 멀어지는 걸까요? 그 거리감이 때로는 서운함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또 때로는 깊은 외로움으로 가슴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의 내용이 틀려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첫 문장이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그 첫 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했고 자식의 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어떤 부모는 존중받습니다. 똑같은 조언을 해도 어떤 말은 짜증을 부르고 어떤 말은 감사를 이끌어냅니다. 그 차이는 말의 양이 아니었고 목소리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첫 문장의 위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한 어머니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따라가며 어떤 첫 문장이 관계를 막았고 어떤 첫 문장이 자식의 태도를 180도 바꾸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화술이 아닙니다. 기교도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자식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존엄을 접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출발점을 오늘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복잡한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요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주말 오후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로 나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주말인데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고 나와도 휴대폰만 보고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물어봐도 응, 아니 정도였습니다. 정미경 씨는 참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너 요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아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미경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텅 빈 소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한테 서운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을 걸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관심을 보인 것뿐인데 왜 아들은 피하듯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정미경 씨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서운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첫 문장, 너 요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는 왜 관계를 막았을까요? 말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출발점 자체가 지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질문을 듣는 순간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관심을 표현한 것이지만 자식은 감시를 느꼈습니다.
부모는 대화를 시작한 것이지만 자식은 신문한 것처럼 들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답으로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무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의 출발점이 이미 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거나 마음의 문을 잠그는 자물쇠이다. 이 말씀은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정미경 씨의 첫 문장은 대화의 문을 열려는 열쇠였지만 표현 방식이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이 출발하는 위치가 관계를 결정했습니다. 정미경 씨는 나쁜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을 뿐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지적이라는 형태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시작되었지만 관계는 오히려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날 저녁 아들이 식사 후 또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정미경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야, 잠깐만.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아들이 멈춰 섰습니다. 정미경 씨는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밥 먹고 방에만 처박혀 있고 그게 효도니?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엔 안 올게요.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정미경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싶은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경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나는 정말 고생했는데 그걸 아들이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아들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미경 씨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문장,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는 왜 관계를 더 깊이 막았을까요? 이 말 속에는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는 구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래의 언어였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자신이 빚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꺼내는 순간 사랑은 빚이 되고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아들은 감사하기보다 짓눌렸습니다. 효도하고 싶기보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배은 망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이 사랑을 압박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문 받는 이의 자유를 빼앗는 순간 베풀미 아니라 속박이 된다. 이 말씀은 오늘의 상황을 관통합니다. 정미경 씨의 희생은 진실이었지만 그것을 대화의 첫 문장으로 꺼내는 순간 아들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빚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감사를 느끼기보다 숨이 막혔고 가까이 오기보다 멀어지고 싶어졌습니다. 말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출발점에 놓였기 때문에 관계가 막힌 것입니다. 정미경 씨는 나쁜 어머니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요구라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넌 항상 그렇게 나만 무시하고. 다음 주말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화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다시는 안 오는 걸까? 그러다 일주일 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 있어서 못 가요. 정미경 씨는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넌 항상 그렇게 나만 무시하고 친구는 중요하고 엄마는 안 중요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끊을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경 씨는 휴대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또 잘못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도 커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전화를 더 뜸하게 받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늦어졌습니다. 정미경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따지는 거 아니요? 애도 바쁜데. 정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첫 문장, 넌 항상 그렇게 나만 무시하고는 왜 관계를 더욱 깊이 갈라놓았을까요? 이 말 속에는 피해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아들의 모든 행동을 부정으로 일반화했고, 나만이라는 표현은 자신을 희생자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자신이 가해자로 규정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지만 자식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관심을 바란 것이지만 자식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이 이미 대화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고 원망을 놓을 때 비로소 풀린다. 이 말씀은 오늘의 상황을 깊이 비춰줍니다. 정미경 씨의 서운함은 진실이었지만 그것을 원망의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아들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을 말하면 말할수록 관계는 더 얽히고 대화는 더 막혔습니다. 말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원망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정미경 씨는 나쁜 어머니가 아닙니다. 외로웠을 뿐입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원망이라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화는 반복되었지만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명절 당일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바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정미경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쳤습니다. 아들이 도착했을 때 정미경 씨는 활짝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밥만 먹고 또 가려고 했습니다. 정미경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잠깐만.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니? 명절인데 밥만 먹고 가면 되니? 나는 며칠 동안 음식 준비하고 너 오기만 기다렸는데 너는 의무적으로 얼굴만 비추고 가는 거니? 아들은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약속 있어요. 늦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미경 씨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들이 한두 숟가락 먹고 남긴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아들이 좀 더 있었으면 했을 뿐인데.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하는 자책도 밀려왔습니다. 이 첫 문장,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니? 는 왜 마지막 실마리마저 끊어놓았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죄책감 유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길래라는 표현은 아들에게 너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나쁜 자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커졌습니다. 부모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지만 자식은 비난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좀 더 머물기를 바란 것이지만 자식은 자신이 잘못된 존재로 규정당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몰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이 아들을 피고인 자리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던진 말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은 오늘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정미경 씨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말을 꺼냈고 그 말은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더 큰 상처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말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상처를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관계는 더욱 깊이 멀어진 것입니다. 정미경 씨는 나쁜 어머니가 아닙니다. 상처받았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비난이라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화는 계속 시도되었지만 관계는 이제 거의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절 이후 정미경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갔습니다. 정미경 씨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봐, 또 관계가 나빠질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어느 날 정미경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다과 시간에 정미경 씨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정미경 씨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김순자 언니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인데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네. 정미경 씨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김순자 씨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자식들 때문에 골치 아프지? 정미경 씨는 깜짝 놀라 김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아요. 나도 그랬거든. 딸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 한 달에 한 번 오면 밥만 먹고 가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명절 때도 의무적으로만 오고.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알아요? 정미경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하면 짜증내고, 명절에도 밥만 먹고 바로 나가고. 김순자 씨가 정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 마음. 나도 딸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정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김순자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딸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이런 말들. 그런데 그럴수록 딸이 더 멀어지더라고요. 정미경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김순자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딸한테 계속 뭔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걸. 더 자주 오기를, 더 오래 있기를, 나한테 관심 가져주기를. 그런데 그게 딸한테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정미경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꿨어요. 딸한테 뭘 바라는 걸 멈췄어요. 대신 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노래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등산도 가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딸이 먼저 전화하더라고요. 정미경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요? 김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딸한테 말할 때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왜 안 오니? 엄마 외롭다 이런 말 먼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지내니? 무리하지 마 이런 말만 해요. 딸한테 뭘 바라지 않으니까 딸도 편해진 거예요. 정미경 씨는 김순자 씨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첫 문장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너 요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넌 항상 그렇게 나만 무시하고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니? 그 말들은 모두 아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는 말들이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자식들한테 말하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말했는데 애들은 그걸 부담으로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출발점을 바꿔야 해요. 자식을 바꾸려는 자리가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자리에서 말해야 해요. 정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도 할 수 있어요. 우선 미경 씨 살부터 챙기세요. 아들 생각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연락할 때는 뭘 바라는 말 말고 그냥 안부만 물어보세요. 잘 지내니? 날씨 추우니 감기 조심해. 이런 거요. 답장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 표현하는 거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김순자 씨의 말이 바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아들에게 바랐던 것들 더 자주 오기를, 더 오래 머물기를, 더 많이 말하기를 이 모두 집착이었습니다. 그 집착을 말로 표현할 때마다 고통이 커졌고 관계는 어긋났습니다. 이제 정미경 씨는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발점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경 씨는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날씨가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해.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답장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반응에 자신의 가치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정미경 씨는 김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오늘부터 등산 모임 같이 다녀도 될까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내일부터 같이 나가요. 우리 이제 우리 삶 삽시다. 엄마 요새 좀 어때? 정미경 씨는 다음 날부터 김순자 씨와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산에 오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미경 씨는 산에 올랐습니다. 김순자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국밥집에 들러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행 이야기, 자식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 정미경 씨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미경 씨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무슨 일이니? 아니, 그냥. 엄마 요새 좀 어때? 정미경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늘 똑같지.
너는 왜 연락도 안 했니?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순자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한테 뭘 바라는 말하지 말고 그냥 언니 이야기만 하세요. 엄마, 거기 계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요즘 등산도 다니고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그래. 엄마가 등산을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동네 언니들이랑 일주일에 2번씩 다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재미있더라. 와, 신기하다. 엄마가 그런 거 하실 줄 몰랐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미경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요리책도 빌려보고 새로운 반찬도 만들어보고 그래. 오늘은 도서관에서 소설책 빌리러 왔어.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목소리도 밝으신 것 같고. 정미경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준 것 같았습니다. 너는 요즘 어떠니?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렇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경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짜증이 섞이지 않았고 빨리 끊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좀 어때? 그 질문 속에는 진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정미경 씨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 안 했니? 언제 올 거니? 엄마 외롭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등산 다니는 이야기, 책 보는 이야기, 새로운 반찬 만드는 이야기. 아들은 그 순간 부담이 아니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엄마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변했네. 뭔가 달라졌어. 그래서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떠나고 놓아주면 돌아온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정미경 씨가 아들을 붙잡으려 할 때 아들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미경 씨가 아들을 놓아주었을 때 아들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경 씨는 김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우리 아들이 먼저 전화했어요. 그래요? 뭐래요? 자기가 먼저 엄마 요즘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죠? 내가 뭘 했어요? 미경 씨 삶 살면 아들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정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구나. 이제 정미경 씨는 알았습니다. 자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을까? 2주 뒤 정미경 씨는 김장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와 함께 적당히 담갔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정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줘야지. 하지만 예전처럼 가져가라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정미경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김장 좀 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갖다 줄까? 정미경 씨는 올 거니? 가 아니라 갖다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갈게요.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경 씨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기다릴게. 무리해서 올 필요는 없어. 엄마가 갖다 줘도 돼. 아니에요, 엄마. 제가 갈게요. 그리고 엄마, 제가 요새 엄마한테 좀 무뚝뚝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미경 씨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너한테 부담 줬던 것 같아.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네, 엄마.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경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오겠다고 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엄마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요즘 등산 자주 다녀요? 응, 일주일에 2번 정도. 친구들이랑 가는데 재미있더라. 산에 올라가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네요. 엄마가 활동적이셔서 다행이에요. 너도 바쁜데 운동 좀 해.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몸 상해. 네, 엄마. 요즘 점심시간에 좀 걷고 그래요. 그래, 잘하고 있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들어왔어요. 정미경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근데 좀 고민이에요.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정미경 씨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승진은 해야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럼 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결정해.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아.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따라와서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얘기하는 게 편해요. 정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왜? 예전에는 엄마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들어주시니까요. 그게 좋아요. 정미경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배웠어. 내 인생은 네 거니까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더라. 아들이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미경 씨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말없이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이 가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미경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다음 방문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기다릴게. 무리하지 말고. 아니에요.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면 멀어지고 존중하면 가까워진다. 이 말씀이 오늘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정미경 씨가 아들을 강요할 때 아들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미경 씨가 아들을 존중했을 때 아들은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말의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자리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바뀐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의 위치였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올 거니? 라고 물으며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갖다 줄까? 라고 물으며 아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 선택권이 아들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 공간 속에서 아들은 스스로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한 달에 2~3번 집에 왔습니다. 오면 2~3시간 머물렀습니다. 정미경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고민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미경 씨는 듣기만 했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가 잘 생각해봐 같은 말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생각해봤는데요. 응? 예전에는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엄마가 뭔가 저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더 자주 오라는 것 같고 더 오래 있으라는 것 같고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고. 정미경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엄마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시니까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엄마 삶을 사시는 게 보기 좋아요.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정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많이 부담스러웠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랬어요. 집에 오면 항상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고 엄마 마음을 맞춰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미경 씨는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어. 너한텐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미안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서로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정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지. 네, 엄마.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정미경 씨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그날 저녁 정미경 씨는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우리 아들이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오고 싶다고.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죠? 아들이 바뀐 게 아니라 미경 씨가 바뀐 거예요. 정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바뀌니까 아들도 편해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식한테 뭘 바라지 않으면 애들도 우리한테 편하게 다가와요. 그게 관계예요. 정미경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그때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아들한테 똑같이 했을 거예요. 김순자 씨가 정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미경 씨가 실천했으니까 바뀐 거예요. 나는 그냥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 자신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이 말씀이 정미경 씨의 모든 경험을 관통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정미경 씨가 대화의 첫 문장을 바꾸었을 때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들과 정미경 씨 사이에 흐르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정미경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자리가 바뀌면 첫 문장이 바뀌고 첫 문장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이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미경 씨가 처음에 했던 말들로 요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넌 항상 그렇게 나만 무시하고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러니? 이 말들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대화의 첫 문장으로 나왔을 때 관계는 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첫 문장들은 모두 자식을 바꾸려는 출발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하고 요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담을 느꼈고 방어하고 싶어졌고 멀어지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의 출발점이 관계를 막았던 것입니다. 정미경 씨를 바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순자 씨였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미경 씨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한테 뭘 바라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정미경 씨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정미경 씨는 등산을 시작했고 책을 읽었고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요새 좀 어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아들을 붙잡지 않으니까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미경 씨가 아들에게 뭘 바라지 않으니까 아들이 편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라. 안이 바뀌면 밖도 저절로 바뀐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정미경 씨는 아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 즉 자신의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태도도 저절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자식이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가? 만약 그 자리가 요구하고, 지적하고, 원망하는 자리라면 그 말은 관계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리가 존중하고, 선택권을 주고, 믿는 자리라면 그 말은 관계를 열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김순자 씨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한 친구, 언니, 동생.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면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같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라. 당신은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자식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존엄을 접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당신의 첫 문장이 당신의 자리를 드러냅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의 태도는 저절로 바뀔 것입니다. 등산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부담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엄마, 요새 좀 어때? 대화의 출발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바꾸는 힘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존중받는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